자, 안녕 여러분. 자, 그럼 5탄 넋두리 없이 한번 가봅시다. 5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막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그 다음 여러분들 화면, 전지적 시점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표로 정리될 수 있게끔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알겠죠? 지금 이게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것 같다. 당연하죠. 이거는 기본 베이스에 머리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듣거나 시험 문제를 준비하거나 하는 거죠. 수능을 준비하거나. 자, 그럼 작문 가봅시다. 작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9학년이라고 하면 중3 때까지죠. 그리고 10학년이라고 하면 고1이에요. 초1에서 고1까지는 쓰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쓰기 영역이에요. 자, 화법이랑 좀 달라요. 화법은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적 성격이 있죠? 동시적인 거예요. 쌍방향적인 겁니다. 시간, 공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음성언어로서의 특질, 특성, 그리고 비언어, 반언어가 섞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듣기, 이해입니다. 말하기, 표현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화법이란 영역입니다. 근데 작문이란 영역은 쓰기 고유의 영역이죠. 지을, 작자입니다. 글, 문자예요. 글을 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면은 문자 언어, 문자 언어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자, 문자 언어는 한번 쓰면은 기록되죠. 그 기록된 거는 시간을 넘어서 전승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알잖아요. 역사를 기록하거나 무엇인가를 남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문명이 월등하게 발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 시대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전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배울 대로 적용해보면 뭡니까? 우리는 글로써 소통하는 거예요. 국어는 의사소통도 기본이죠. 의사소통이 목적인데 글로써 소통하는 거예요. 자, 글은 시대를 넘나듭니다. 공간을 넘나듭니다. 즉, 글은 예를 들어볼까요? 퇴계 이황, 율곡 이희 선생님은 우리 조선시대 중기 철학자예요. 그죠? 성리학의 대가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 우린 그분들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특징이 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소설가가 자기의 언어로 소설을 썼어도 우리가 동시에 서울에서 읽을 수 있죠? 안양에서 읽을 수 있죠? 수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영역과 읽기 영역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근데 그 영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쓰기, 표현 영역 따로, 읽기, 독서 영역 따로 하는 겁니다. 이 읽기 영역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린 독서라고 하고 수능에선 비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쓰기 영역은 전에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화법에서 표현의 영역은 말하기죠. 말하기의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말하기는 음성 언어로서의 특질과 비언어, 반언어가 같이 수반된다는 특질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글쓰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여러분들 사고를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나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쓰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걸 잡습니까? 내가 글 쓰고자 하는 1번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주제를 정해야 돼요. 글의 주제를 정하고 독자를 정해야 돼요. 어른들이 읽을 것인지 내 친구들이 읽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말투나 그런 것들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공유해야죠. 지금 글 쓰는 상황은 좀 어떠한지, 그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지를 반영해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주제를 딱 정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내용을 생성해야겠죠? 여러분들 쓸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유레카! 반짝반짝! 이건 내 아이디어야. 상상력?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번째, 주변의 세상에 보면 인터넷, 신문, 그리고 뉴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의 공간들, 이런 데서 자료를 뽑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창조해내거나, 두 번째,
주변에서 얻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만들어 놔요. 자, 이제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다음은 내용 요소별로 조직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추려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뽑아내야죠. 그리고 다듬어야죠. 그리고 그 다듬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글에 처음에 놨으면 좋겠어. 이거는 글에 가운데에 놓자. 이거는 끝에 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까지 해야죠. 그리고 점검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쭉 하면은 자, 주제 정하기, 독자 정하기,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쓰기 이 부분을 계획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떠올려야죠. 그 과정을 내용을 생성한다고 그래요. 그걸 마친 다음에 그 만든 내용들을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바꿀 건 바꿔버리고 쓸 것들은 배치하고 하면서 배치도 한 다음에 글 순서를 정하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수집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자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 순서나 배치 그리고 글의 모양을 만들 때는 개요표라는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개요표. 그쵸? 처음, 중간, 끝. 처음엔 뭐, 중간엔 뭐, 끝엔 뭐, 어떤 내용들을 넣자. 개요표로도 한 장 혹은 두 장의 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글로 쓰면 되겠죠? 처음부터 중간 쓰고, 끝 쓰고, 쫙 쓰면 됩니다. 그렇게 수행평가에서 내고 나면 그게 여러분들 완성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요, 계속 고쳐 써야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쓴 글은요 되게 허접해요. 되게 허섭 쓰레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고 다듬고 다시 갈고 다듬고 수정하고 문장의 오타 고치고 또 불필요한 말 빼고 하다 보면 더 글이 정돈됩니다. 글이 더 정갈하게 바뀌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고쳐쓰기, 수정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단계라면 이 단계들은 일직선상의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리고 수정,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든 넘나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 만들고 조직했는데 내용이 더 필요하면 다시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 다시 글의 조직을 다시 하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단계를 거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러분들 글 쓰는 과정이에요. 자, 수행평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주제는 이미 아마 어느 정도 줬을 거예요. 독자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내용 수집하고 만들 시간을 1시간 줄 겁니다. 1시간은요, 개요표를 쓰고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주말을 끼거나 해서 얘들아, 그러면 한 편의 글로 완성해 볼래? 하고 글 쓰는 시간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면 여러분들한테 1시간 정도 고쳐 쓰는 시간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표현하고 끝나죠? 근데 고쳐 쓰는 시간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다시 받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렇게 썼구나. 그럼 이렇게 조정하면 더 좋은 글이 되겠는데?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과정을 우린 장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문에 맞춰서 수능 시험 문제도 배치되겠죠? 저번에 얘기했던 8번, 9번, 10번이 그겁니다. 대신 수능은 지문이 실려야 되잖아요. 지문. 그럼 지문엔 두 가지를 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는 글을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계획이 돼 있는 한 단락이나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주제는 이걸로 할 거고 독자는 누굴로 할 거고 요런 내용이 있고 요런 내용을 이렇게 배치할 거야 까지 나와 있는 개요표까지 나와 있는 걸로 딱 드러내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있으면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처음 초자 글 고자 처음 쓴 글을 딱 내놓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쓴 글은 언제든지 어떻게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맞는지 점검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봐. 요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계획에 맞게 잘 했니? 아니면 계획을 점검해보면서 필요한 내용 더 생성하고 조직을 바꿔봐. 글의 개요를. 두 번째는 초고를 보고 맞춤법, 띄어쓰기, 또 문장이 필요 없는 거 혹은 단어가 잘못된 거를 고쳐봐 라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장문 문제가 나올 때 장문의 마지막 고쳐쓰기 문제는 문법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장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장문에 배당된 문제는
통합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껴서, 그리고 독립적인 문제 3문제 해가지고 6, 7, 8, 9, 10 5문제 정도 될 겁니다. 과거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5문제 작문, 5문제 화법이라면 이렇게 4문제가 이렇게 통합으로 되고 3문제씩이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국어에 대한, 수능에 대한, 작문에 대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